내일 발표되는 제3단계 코로나 완화 지침에는 식당 내 6피트 거리 두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익 요식업계는 식당 문을 열수록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오는 8월 4일쯤에는 코로나 사망자가 13명 7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모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응 완화 지침에 따른 이동성 증가가 원인입니다.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은 유학생들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잘못된 수령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여 개의 한인단체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에게 아시안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의 성명서는 주지사에게 직접 발송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구단주들과 커미셔너가 오는 7월부터 시즌을 재개하는 기본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선수 노조와의 협상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경제부양 지원금 이를 받은 한인 유학생들 많을 겁니다.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식당이나 미용실 등에 적용되는 제3단계 봉쇄령 완화 지침.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당 내 거리 두기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일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시킨 영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특히 많은 인구와 3만 2천여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LA 카운티. LA 카운티와 시는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요식업계는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6피트 거리 두기를 하면 식당 내 테이블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님과 손님을 6피트 뛰면 테이블 6개 있는 사람은 3테이블밖에 못 봤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전 직원 다 나와가지고 문 열어 놔라. 더구나 같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면 식당 내 영업을 당분간 포기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업주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테이블당 하나밖에 못 받는다 이거지, 한 사람밖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밖에서 이렇게 사람이 음식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참. 단 샌드위치와 같이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스낵샵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쉽고 짧은 시간 내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형태 자체가 그전에도 투고였잖아요. 근데 다인이는 내일 발표될 식당 다이닝 가이드라인. 식당 내 영업 재개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식당 업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대부분 해변도 모레부터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변에서의 모든 행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김민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 폐쇄됐던 카운티 지역 해변을 수요일부터 부분적으로 개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깅과 산책, 그리고 서핑과 수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6피트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해변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금지됩니다. 피크닉을 막기 위해 모래 위에 누워 일광욕을 하거나 우산과 천막, 그리고 의자 등의 물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드워크, 그리고 피어 또한 폐쇄 상태가 유지되면서 자전거를 타거나 비치 발리볼은 금지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변 공영주차장 또한 개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6주 후에 코로나 확산세를 재검토한 다음 개방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롱비치 시내의 해안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오늘부터 개방됐습니다. 롱비치시는 봉쇄령 완화 방침에 따라 주민 휴식을 위한 공간은 단계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롱비치 시내의 모든 테니스장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하지만 봉쇄령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한 연구소는
주민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8월 4일까지 무려 13만 7천 명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연구소의 예측 결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삼인 기자 보도입니다. 이번 여름 시민들의 이동성 증가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 연구소는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13만 7천여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시민들의 휴대전화 이동 노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열흘 사이 이동성이 20%포인트나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동성이 많은 것은 사람과 더 많은 접촉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름 날씨로 접어들면서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는 것도 코로나 감염을 부추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주 절반 이상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주민 1,500여 명은 지난 주말 또다시 헌팅턴 비치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봉쇄령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쇄령은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제 부양 지원금을 받은 한인 유학생들 적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양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왜 그런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전달한 경기부양 지원금. 지원금을 이미 받은 유학생이나 재원 비자 체류자는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체류 신분까지 확인할 수 없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Probably many students filed a Form 1040 tax return with a social security number. IRS는 수혜 대상이 아닌데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불이익보다는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책을 벌써 디포짓 했거나 아니면 그 디렉트 페이로 $1,200을 받은 분들은요, IRS한테 그 돈 받은 만큼 다시 돌려보내면 돼요. 또한 IRS는 최근 숨진 사망자에게도 실수로 지원금이 발송된 경우가 있다며 반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 한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10여 개 한인 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지사와 시장에게 한인 사회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직접 보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아시안 혐오 또는 인종차별 범죄. 최근 몇 주 사이에도 1,000여 건 이상이 신고되는 등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 등 11개 한인단체가 로컬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 시장에게도 직접 성명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반아시안적 증오 현상 사례, 증오 범죄와 편견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 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인단체들은 특히 인종혐오 범죄가 취약계층인 노인층과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아시안계 단체에 접수된 사건의 13%는 노인층, 거의 70%는 여성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습니다. 주민들이 소리내어 직접적으로 피해 사례를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인 단체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11개 단체들은 직접 한인들의 피해 사례 신고도 접수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비교적 간단하게 코로나 항체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는 하루에 수백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보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하루에 수백만 명의 코로나 항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키트를 긴급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FDA는 콰이델사의 소피아2라는 항원 테스트 키트를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15분 만에 코로나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키트입니다. 가격도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항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백악관은 방역 비상에 걸렸습니다. 참모들은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손수민 특보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마스크를 쓴 백악관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근접거리에 있던 군인에 이어 펜스 부통령 대변인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백악관 방역 수칙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접촉하는 고위직들은 매일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바깥문을 닫고 집무실 근무 인원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음식을 내오는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에 겁을 먹었고 부통령 대변인이 확진자로 드러난 데 대해 짜증을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참모는 애국심 때문에 출근하지만 일하러 가는 게 무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I would be taking risks that I'd be safer sitting at home at my house than going into a West Wing. 주말 사이 자가격리설이 돌았던 펜스 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고 일단 오늘 백악관으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부통령 대변인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가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미 보건당국 최고 책임자들은 내일 상원의 코로나 대응 청문회에 출석 대신 화상으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고 지지도 하락 추세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 달에는 야외 정치 집회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백악관은 또 모든 직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 예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보원입니다. 백악관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예외였습니다. Everybody I've seen today has worn a mask. Yeah. Were you the one who required that, sir? Yeah, I did. I required it. Ye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했던 아이오와 주지사는 완화된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티 밀러 부통령실 대변인과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I will follow a modified quarantine plan similar to what Dr. Fauci and other White House administration members have announced that they're doing. 지난 8일 펜스 부통령과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행사 전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부통령실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서 미국의 진단 능력이 세계 최고가 됐다고 과시했지만 당장 마스크 착용을 두고 큰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의 정책국장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국장은 코로나 확산에는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무려 10조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적응하는 긴 구조조정 과정이 될 수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유럽 지역의 많은 국가들도 봉쇄령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점과 미용실까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한밤에 가게 문을 연 미용사와 손님이 반갑게 팔꿈치로 인사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 첫날 새벽 0시가 지나기 무섭게 문을 연 겁니다. 미용실 안엔 손 세정제를 비치했고 의자엔 플라스틱 보호천을 씌웠습니다. 2달간 더벅머리를 견뎌야 했던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Alors je suis venue à minuit 1 pour vraiment saluer l'originalité de la démarche de mon coiffeur et puis parce que j'en avais vraiment besoin.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 6천 명 넘게 나온 프랑스가 이번 주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풀었습니다. 의류 매장과 화장품 가게 등 곳곳이 쏟아져 나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벨기에와 덴마크도 상점을 다시 열었고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은 등교를 재개하는 등 유럽 각국이 봉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상점 영업을 재개한 독일에선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 즉 환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가 다시 늘고 있어 긴장감도 여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거브러여수스 WHO 총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봉쇄 완화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봉쇄 완화 이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독일과 중국, 한국 등은 다행히 감염자 재증가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지원한 200만 장의 마스크,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전국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미국행 화물기에 한국산 마스크 200만 장이 실립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긴급 지원한 물량입니다. 오늘 오후 미 동부에 도착한 마스크는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의료시설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요청한 70여 개 나라 중 정부는 미국을 첫 지원국으로 골랐습니다. 외교부는 동맹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 의지를 피력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주한미 대사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며 감사 트윗을 올렸습니다. 진단키트 수출 때 그랬듯이 마스크 지원에서도 지원 여력, 상대국 필요성 못지않게 동맹과 전략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미국과 EU 등 66개 나라, 23개 국제기구와 방역 협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K방역 경험으로 코로나 국제연대를 선도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의료보건자문단 파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테슬라 자동차가 북가도 지역의 알라메다 카운티 정부와 공장 재가동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카운티 정부의 허가 없이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에나 박시는 오늘부터 시청과 시설들을 재오픈했습니다. 시정부는 직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최대 수용 인원을 유지하고 반드시 마스크 등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이 오는 수요일부터 헐리우드 벌뱅크와 롱비치 공항을 포함한 공항 10곳에서의 운항을 잠정 중단합니다. 델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대폭 줄어들어 오는 9월까지 잠정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2명이 마스크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와이스톤의 레즈베리 팜에서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손님을 가장한 사복 경찰에게 평소 1달러에 판매되는 마스크를 2개에 $10, 10개에 $45에 각각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9월 4일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아 그때 공식 기소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는 94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 내 한인 유권자는 94만 4천 명으로 이는 아시안 국가로는 5번째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중국계가 25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195만 명의 필리핀계, 인도계, 베트남계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가 오는 6월 9일 열리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귀네 카운티는 로렌스빌에 있는 카운티 선거관리소와 귀네 카운티 페어그라운드에서 오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라고 합니다. 한국산 유도 로켓의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모양입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올림생들은 직접 끓인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한국의 인천과 마카오를 운항했던 항공 노선이 3일 만에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기 시작한 지난 2월 초 에어 마카오는 인천 마카오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일 에어 마카오는 주 1회 인천 마카오 왕복 항공편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등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관리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결국 운항을 재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에어 마카오는 이달 말까지 운행 예정이었던 인천 마카오 비행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태원 그런 것도 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마카오 현지도 이제 저희 항공 그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한국 상황도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복잡해진 출입국 절차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운항 재개를 철회한 요인이 됐습니다. 항공 수요 급감으로 국제선 운항을 거의 멈추다시피 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 각 나라의 사정을 평가하며 임시편 등 운항 재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코로나 감염 재확산 여부에 따라 언제든 하늘길이 다시 막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한국의 유도 로켓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최대 36발을 장착해 쏠 수 있는 국산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여러 표적을 동시에 쫓아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 국방부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 해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미국의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지정된 표적을 알아서 찾아가는 기능이 비궁의 핵심 기술인데 모두 시커, 즉 탐색기에 녹아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수조 원대 가치로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비궁 탐색기 기술도 이번에 유출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혐의자 23명 가운데 한 명인 A씨가 지난해 가을 퇴직하면서 비궁 탐색기 기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무단으로 대거 내려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가 ADD 근무 당시 사용했던 개인용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ADD 측은 현재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UAE 한 대학 연구소로 이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항공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로 간 것 같습니다. PC에서 신체 검사 자료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민 가기 위한 자료도 연구소 내에서 다 만들었던 거죠.
SBS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에 전화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대학은 UAE가 무기 관련 연구대학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군과 경찰은 유출 사건 핵심 혐의자 23명 중 A씨 등 2명이 해당 대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해외 기술 유출 가능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사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악수도 최대한 피하는 요즘 걱정 덜고 온몸으로 포옹할 수 있는 묘책이 등장했습니다. 빨랫줄에 웬 비닐을 걸어놨네요. 이것을 중심으로 두 여성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닐에 팔부터 쑥 끼워보는데 대체 뭐라는 걸까요? 이 상태로 껴안기 시작하는 두 사람. 엄마의 온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포옹을 할 수 없어 딸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비닐을 꿰매 손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일종의 보호막처럼 제작한 건데요. 덕분에 모처럼 뜨거운 포옹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죠? 두 남성이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죠. 연주하는 악기도 낯설고 음색 또한 무척 특이하죠. 에콰도르의 음악가들인데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싶다며 16년째 민속음악 연구에 몰두 중이라고 합니다. 드넓은 초원, 깨끗한 물, 푸른 하늘 등 대자연과 어우러져 더 근사하게 다가오는 것 같죠. 가만히 듣고 있으니 머릿속에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롭게 누비고 다니던 때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 응원에 나선 고개 비행팀도 있는데요. 생생한 일과의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시작부터 절도가 넘칩니다. 칼 같은 각으로 활주로에 들어섰는데요. 미국 해군의 고개 비행팀인 블루엔젤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 등 응급구조 인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미국 주요 도시들을 돌며 힘내라 미국이라는 특별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준비부터 이륙, 짜릿한 비행 훈련의 순간까지 아찔하고도 스릴 넘치는 모든 과정을 공개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흔히 경험하지 못할 일인데 간접 체험의 즐거움까지 선사했네요. 이번엔 미국 시카고로 가보시죠. 여성이 주방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상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화장지까지 동원해 알 수 없는 몸짓을 쏟아냅니다. 바닥에 용암이 흐른다고 상상하며 온갖 방법으로 이동하는 혼자만의 도전을 펼치는 중인데요. 이게 이렇게 진지하게 임할 일일까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집 밖으로 못 나가고 혼자 놀면서 버텨야 하는 고충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빨간 바지를 즐겨 입는 여자 프로골퍼 김세영 선수. 2년 9개월 만에 오늘 목요일 재개되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 출전합니다. 서대은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김세영은 박성현, 이정은, 김효주 등 LPGA 투어에서 뛰는 동료들과 함께 2년 9개월 만에 KLPGA 대회에 출전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한국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기회고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그런 대회일 것 같아요. 이번 대회 우승자는 2억 2천만 원, 최하위도 600만 원 넘는 상금을 받는데 김세영은 상금 전액을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합니다. 우승하면 더욱 좋겠지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LPGA 마지막 대회에서 역대 최고 우승 상금 18억 원을 거머쥐는 등 지난해만 3승을 올린 김세영은 코로나19 사태로 좋은 흐름이 끊긴 아쉬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어가 7월에 재개되면 하반기 강행군을 해야 하는 만큼 체력 다지기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승? 매년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세계 랭킹 1위까지 저는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빨간 바지의 마법사라는 별명처럼 올해도 빨간 바지를 입고 멋진 경기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준비 많이 하고 있고요. 빨간 바지 입으면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SBS 서대원입니다. 네, 식당과 미용실이 포함되는 제3단계 완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지침이 내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식당 내의 거리두기 반드시 지켜야 할 겁니다. 한인업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한인타운의 식당들은 대부분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다 지키면서 이익을 남기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